일단 슬럼프가 오면 잠깐 내려놓는 게 맞는 것 같아. 잠깐 쉬어야 돼. 왜냐면 지금은 감정이 나를 덮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은 몸이 안 좋다는 신호를 보내는 거니까 내 뇌가 됐든 뭐 정신이 됐든 뭐가 됐든 쉬자. 내려놓고 잠깐 쉬어. 뭐 잠을 자든 뭐 노래를 부르러 가거나 뭐 운동을 한다거나 다른 환경에 좀 간다던가.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내 마음이 괜찮아졌다 싶을 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맞는 것 같아. 이걸 진짜 해야 하나? 이게 진짜로 나한테 중요한 건가? 이게 나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은 빨리 그냥 그만둬. 빨리 그만두고 딴 거 해. 그만둬도 괜찮으니까. 왜냐면 세상에 할 게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걸 진짜로 해야 된다 라고 한다면 해야 돼. 해야 돼. 나는 후자인 것 같아. 해야 되는데 그거 알면서 내가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더 슬럼프가 자꾸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건데. 그치. 아 좋다 이거 좋다. 아 해야지. 너한테 하는 얘기. 맞아 나한테 하는 얘기야. 나한테 하는 얘기야. 자 그래 해. 하면은 해결되는데 왜 안 해서 자꾸 그렇게 힘들게 만드니? 사람을? 나한테 하는 얘기야. 나한테 하는 얘기야. 보통 사모님이 내 영상에 나올 때는, 내 채널에 나올 때는 되게 에너지 넘치고 막 슬럼프도 없을 것만 같고 되게 당찬 모습이 강하대. 근데 사실 제가 일 관련된 얘기를 좀 하려고 만났거든요. 근데 얘가 텐션? 템포가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그동안에 사모님이 슬럼프가 없는 건 아니었죠? 그럼요. 슬럼프는 항상 있어 왔었는데 약간 슬럼프가 올 때마다 나는 그냥 항상 반말해도 해? 응. 나한테 얘기하자 지금. 슬럼프는 언제나 원래 항상 있어 왔었는데 그래도 그냥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슬럼프가 잘 안 오는 게 맞는 것 같긴 해. 그냥 원래 내 성격상 그렇게 예민하지도 않고 그냥 다 그냥 그러려니 해가지고 안 오는 편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올 때가 있기는 하지. 근데 그럴 때마다 원래는 그냥 잤어. 잠을 자. 왜냐면 이게 이성적인 나와 감성적인 내가 이렇게 있잖아. 근데 슬럼프가 올 때는 이 이성적인 친구가 죽고 감성적인 애가 나를 완전히 이렇게 잠식을 해버려. 근데 그때 감정적인 상태에서 내가 무언가를 하거나 어떤 얘기를 하면은 무조건 약간 바보 같아져. 나중에는 100% 후회하거든. 그래서 약간 그때는 좀 이제 이 감정적인 친구를 조금 이제 잠재우고자 달래보자. 일단은 그냥 자요. 잠깐 생각을 멈춰. 왜냐면 약간 내가 예민한 편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감정적일 때도 너무 한없이 감정적이어서 이거에 내가 너무 집중을 하다 보면 그쪽에 완전 빠져들게 되거든. 그러다 보면 내가 나를 거의 잡아먹더라고.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자고 일어나면 또 괜찮아. 자고 일어나면 다시 약간 내 스스로를 제3자 입장에서 생각하게 돼. 약간 이제 내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서 이렇게 약간 다른 사람 보듯이 아 너가 이래서 힘들었구나. 로봇인가요? 아 너가 그때 이런 감정이 느꼈구나. 아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 이러면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자고 일어나면 그래도 좀 정리가 돼. 물론 이제 3일 자고 이런 건 아니죠? 아니야 뭐 하루까지 잘 수도 있긴 한데 물론 그렇게 자고 일어나도 되게 기분이 똑같을 때가 굉장히 많기도 한데 그래도 그 전에 그 당시보다는 훨씬 뭔가 클리어해지더라고요. 그때 이제 다시 조금 더 감정적인 친구 물론 남아있지만 이성적인 친구가 다시 이제 와서 이제 생각을 하지. 내가 왜 그런 감정을 느꼈는지, 왜 이 모든 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다시 한번 이제 차근차근 생각을 하다 보면 조금 그래도 감정이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슬럼프의 원인이 이제 무엇이냐, 그러니까 왜 무엇에 슬럼프가 왔느냐에 따라 이제 보통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나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일을 하다 갑자기 현타가 왔어. 그럴 때는 이걸 다시 생각을 해. 뭐가 문제였는지를 다시 이제 복기를 해보는 거지. 근데 결국 복기를 하다 보면 대부분의 원인은 결국 나한테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언제까지 끝내기로 했었는데 이걸 언제까지 못 끝낸 거야. 그래서 그거에서 오는 나의 스스로에 대한 그런 자괴감? 나는 왜 이랬지? 아 나는 진짜 약간 이런 거에서 오는 그런 현타? 지금도 여전히 그렇지만 뭐 예를 들자면 이제 영어 같은 경우에도 내가 빨리 이거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내가 오늘 뭐 10시간을 공부를 하기로 했어. 근데 3시간 막 엄청 빡세게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4시간째부터는 이제 약간 또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럴 때 이제 지치잖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놔. 일단 놓고 그래서 그때는 그냥 드라마 보듯이 그냥 편하게 봤던 거고 그러다가 다시 어느 순간 이제 돌아와. 다시 이제 이성이 이제 돌아왔을 때 생각을 해보면 결국엔 내가 안 해서 그래. 그러니까 나의 기대치는 지금 이만큼인데 내 기대치에 비해서 내가 하는 거는 여기 정도밖에 안 되니까 거기서 오는 요 갭에서 오는 뭔가 현타와 자괴감과 이런 것 때문에 뭔가 자신감이 떨어지면서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지.
아,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왜 난 여기까지밖에 안 왔지? 아, 나는 이걸 원래 안 되는 사람인가? 이거 하면 안 되나? 왜 나는 이렇지? 쟤는 여기까지 와 있는 것 같은데 왜 난 여기까지밖에 못 됐지? 이러면서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슬럼프가 더 딥해지는 건데 결국 생각해보면 사실은 내가 조금 더 하면 된다? 내가 예를 들어서 7까지밖에 안 했으면 나는 10을 하면 돼. 10을 하면 되는 건데 이게 7까지만 하고 10까지 안 갔기 때문에 약간 거기서 자꾸 포기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다 보니까 그 해결책은 사실은 하나야. 슬럼프를 벗어나기 위한 해결책은 그걸 해야 돼. 하면 모든 것이 해결돼. 그러니까 하면 그때 당시에는 되게 힘들 수밖에 없지만 막상 하고 나면은 아 해보니까 별게 아니네. 그전에는 안 해봤기 때문에 이게 되게 먼 것처럼 느껴지지만 막상 해보면 사실 할 수 있는 거거든. 내가 해봤기 때문에 아는 거니까 이제 경험했으니까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라는 걸 알아서 자존감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나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잖아. 자신감과 자존감은 사실은 굉장히 다른데 이 자존감을 높이려면 나의 스스로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신뢰를 얻는 거, 다른 사람으로부터 뭔가 믿음을 받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야.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은 내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 그게 난 진짜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거든. 그게 정말 대단한 일이고 그게 되는 사람이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야. 예를 들어서 내가 공부를 10시간을 하기로 했어. 근데 10시간 안 했어. 그러니까 5시간밖에 안 했어. 근데 다른 사람한테 나 10시간 했다라고 뻥칠 수 있잖아. 맞아.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너 진짜 대단하다. 너 진짜 되게 열심히 했구나 라고 나를 믿어줄 수도 있어. 그리고 내가 되게 이미지 포장이 막 이만큼 될 수도 있지. 하지만 나는 알거든. 나는 내가 10시간 하지 않고 5시간밖에 안 했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 보기에는 이 정도지만 실제 나는 여기까지밖에 안 한다라는 걸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오는 또 불안감이 분명히 또 생기거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는 나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여지는가는 내가 얼마든지 포장할 수가 있는데 내 스스로는 나를 알지. 진짜 나를 알잖아. 내가 얼마나 게을러 터졌고 나를 속이는 건 어려운 것 같아. 진짜 나를 속일 순 없어 절대. 나를 속였다 만약에 그러면 그때부터는 환경 탓을 하게 되지. 외부 탓을 하게 그치, 되지. 나는 괜찮은데. 나는 잘했는데 다른 사람이 혹은 다른 환경이 날 도와주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근데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돼. 환경은 분명히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내가 선택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 근데 내가 성원이 스토리를 알고 있는 것 중에서는 와 진짜 내 지인들 중에서 웬만큼 비벼봤자 아 성원이가 약간 올킬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환경 탓하기 쉬운 조건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거기서 어떻게 스스로의 자존감을 지켜내는지가 좀 궁금해. 사실은 나도 그걸 극복한 지 사실 얼마 안 됐어. 진짜 대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되게 피해의식도 많았고 어떻게 지켜냈냐. 그게 영어가 진짜 컸지. 그래서 사실 처음에 오빠랑 영상 찍었을 때도 원래 오빠랑 처음에는 영어 공부법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내가 그래서 그때 얘기했잖아. 사실 근데 그것보다 영어보다 나한테 더 컸던 거는 진짜 나를 바꿔줬던 게 진짜 컸다. 그게 나는 진짜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였어. 진짜로. 그전에는 정말 막 엄마 아빠 탓도 되게 많이 하고 뭔가 내가 돈이 없는 거? 그때랑 지금이랑 외부에서 느끼기에 너의 성격도 좀 많이 달랐겠네? 달랐지. 외부에서 봤을 때. 이제 다른 사람이 보는 나니까 사실 댓글로 어떤지는 잘 제보 모르겠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느꼈을 때 그 당시 때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해보면 그 당시 때는 되게 독했던 것 같아. 내가 뭔가를 쟁취할 거야 이런 독함 말고 세상에 대한 그런 분노와 약간 진짜 독이 있어, 악이 있었어. 진짜 왜 이러지? 세상은 원래 이렇게 불공평한 건가? 그러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이런 불만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 그 당시 때는. 지금은 이제 물론 여전히 세상은 불공평한 게 맞아. 불공평해. 근데 뭐 그건 어쩔 수 없고 지금은 그래도 내가 노력하면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뭔가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걸 내가 이제는 아니까 지금은 조금 더 여유가 생긴 것 같고 물론 지금도 독한 거는 맞지만 그 조금 더 이제 유연하게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할 수 있어 하면 되지. 물론 그전에도 뭐 노력을 뭔가를 하긴 했었겠지. 근데 약간 그전에는 뭔가 외부 환경에 조금 더 내가 집중을 했었다면 그러니까 내 탓을 절대 하지 않았어. 내 탓을 하지 않고 내가 못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 돈이 없기 때문이야. 뭐 주변에서 날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나는 뭐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언제 공부를 하고 있냐. 그러니까 난 약간 학교 다닐 때도 그랬거든. 그러니까 학비 벌려고 알바를 막 여러 개를 하다 보니까 학교 공부할 시간이 없었어. 근데 이제 내 친구들은 집에서 용돈을 받으면서 학교를 다니니까 공부도 해. 근데 막 축제도 가가지고 막 술도 마시고 막 많이 놀러도 다녀. 그러니까
남자친구랑 데이트도 가고. 근데 나는 진짜 그럴 시간도 없었거든. 그러니까 남들 놀고 있을 때 나는 돈을 벌어야 되고, 남들 공부할 때 나도 돈 벌고 또 공부도 해야 돼. 그때까지는 진짜 정말 악에 받쳐서 사실은 그랬었는데, 일단 영어 잘하는 그 언니, 미국 언니 있잖아. 그 미국 언니가 하나의 뭔가 나한테 딱 머리를 망치를 딱 때려준 언니였어. 왜냐면 그 언니도 진짜 아르바이트를 막 몇 개씩 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조교 활동을 하면서 장학금을 받고 공부도 또 열심히 해가지고 장학금 또 받고 막 이런 모습을 보니까 처음에는 그 언니도 나는 부잣집 딸내미인 줄 알고 막 진짜 너무 불공평. 약간 재수없다 막 이런 생각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사실을 알고 저 언니는 뭐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물어보고 언니한테 이제 얘기를 듣고 이제 생각을 조금 고쳐먹었지. 그러니까 그전에는 내가 영어를 못하는 이유는 나는 교육을 받지 못했고, 영어 교육을 받지 못했고, 그리고 해외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내가 영어를 못하는 거다 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나니까 내가 여태까지 영어를 못했던 이유는 내가 해외를 못 가서가 아니라 내가 안 해서 그랬던 거였구나. 근데 하고 나니까 되는구나 라는 걸 느끼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반성도 됐고, 내가 그전에는 너무 환경탄만 하고 있었구나. 나는 정작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꾸 그런 불만들만, 자꾸 부정적인 생각들만 자꾸 했었구나 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던 거지. 그러면서 그다음부터는 되게 다른 도전들을 되게 적극적으로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알바도 그전에는 진짜 돈만 생각하면서 막 미친 듯이 막 했었다면, 사실 필요한 것보다 조금 더 벌고 막 이랬었다면, 그래서 나 별명이 돈성은이었거든. 했었는데 그다음부터는 조금 이제 알바 개수도 딱 필요한 것만 이제 하고 공부에 조금 더 집중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내가 또 실업계였기 때문에 그 학교 공부 따라가는 것도 되게 쉽지 않았거든. 사회나 세계사나 이런 부분들 나는 모르니까. 그래서 뭔가 대화를 할 때도 무식하게 자꾸 티가 나니까 그것 때문에 오는 약간 뭔가 자격지심이 또 분명히 있었는데, 이제 알바 좀 줄이고 이런 것들 더 공부를 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그런 것들이. 그러면서 노력하면서 점점 발전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자존감이 점점 올라갔던 것 같아. 슬럼프가 그 뒤로도 안 오는 건 절대 아니야. 당연히 사람이기 때문에 막 뭔가를 엄청 열심히 하다 보면 번아웃이 올 수도 있고 지칠 수도 있고,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게 이게 정상인데, 지금도 같은 이유인 것 같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지쳤고, 근데 막상 또 돌이켜 생각해보면 사실은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고,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 왜 지치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닌가? 그럼 나는 뭘 하고 싶지? 나는 뭐 이런 복합적인 생각들이 막 이제 들면서 자꾸 이제 다운이 되는 것 같아. 근데 사실 답은 알고 있어. 이게 뭐 내가 더 하면 돼. 내가 그냥 더 하면 되는데, 아까 말한 그건 것 같아. 나에 대한 신뢰. 내가 사실 10을 해야 되는데 7까지밖에 안 하고 지금 지친다 약간 이러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뭔가 나에 대한 이 실망감이 밀려오면서 약간 슬럼프가 점점 더 오는 것 같아. 목표는 10인데 7이어서 그치, 3이 그치. 안 채워진 상태로 계속 이어지니까. 그치. 사실 3을 더하면 되는데 그 3을 더하기까지가 지금 이제 약간 힘이 딸리는 상황인 거겠지? 그래서 일단 잠깐 쉬는 건 맞는 것 같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3을 하면 돼. 그러면은 나는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 또 아니면 예를 들면 또 그럴 수도 있어. 이 7까지 하는 것도 너무 힘들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나랑 너무 안 맞는 거고,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조차 이유를 잘 모르겠어. 그러면은 그럴 때는 과감하게 내려놓는 게 나는 맞는 것 같아. 목표 설정이 좀 잘못된 그치, 거. 그건 내 목표 설정이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근데 나한테 크게 의미가 없는 거를 그냥 남들이 중요하다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막 하다 보면 어차피 10까지 해도 결국엔 그만두게 돼 있거든. 그리고 그게 만족스럽지도 않고. 그래서 그거를 잘 판단을 해야 되는 것 같아. 이게 진짜로 내가 원하는 게 맞는가? 진짜 나한테 필요한 건가? 근데 필요한 거다. 그러면 잠깐 한 템포 쉬고 다시 10까지 달려가는 게 나는 맞는 것 같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하면 빨리 손절을 털고 나와야 돼. 다른 사람하고 자꾸 비교를 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거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지 않고 그런가? 그럼 나 이렇게 해야겠다 나도 해가지고 이렇게 달려가면 그게 분명 나랑 안 맞을 수가 있거든. 그럴 때는 빨리 손 털고 나오는 것도 나는 엄청난 용기고 중요한 결정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지금 나는 휴식하는 단계야. 진짜 오빠 그렇게 많이 걱정하지 않아. 잠깐 휴식하는 단계고 하면 해결된다라는 거를 알고 있어.